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음식점에서 있었던 한 역갑질의 사례예요. 냉면집 사장은 퇴사한 홀서빙 정직원의 후임을 신문 광고를 통해 구했어요. 출근 첫날 길을 헤매 늦은 신입은 식당이 가장 바쁜 점심 12시에 난데없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퇴사했어요. 그가 약속대로 이러지 않아 사장에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는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심했고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 있는 데다 개인적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어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분위기라서 더 일하기는 힘들다고 했어요. 3시간 근무한 임금 책정에서 의견이 갈리자 그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압박했어요. 불쾌하고 역같다, 돈에 환장한 개잡놈이라는 등 폭언도 했어요. 사장은 불필요한 말다툼을 끝내려고 그의 요구대로 임금을 줘버렸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반나절 일당만 챙길 속셈이었지 않았을까요? 그가 보낸 문자를 보면 그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꾼인 거죠. 이것이 인력 고용 현장의 한 어두운 실태인데 막상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몰라요. 또 다른 역갑질의 사례입니다. 저는 아웃소싱 청소업체 소장이에요. 한동안 한 직원의 역갑질로 너무 많은 일을 당했어요. 갑 측에서 그를 해고하라고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돈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하고 그 직원은 저나 갑 측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나 나오지 말라고 해봐 신들아, 자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는 이렇게 10개월을 보내다가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퇴사했어요. 새 직원을 급하게 채용하느라 잘 따져보지도 못했어요. 다들 면접 볼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저는 직원을 뽑을 때 잘하지 않아도 좋다, 못하면 배우려는 자세면 된다, 늘 이런 생각으로 면접을 봐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황당했어요. 65세인 그는 본인의 상황을 구구절절 말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4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는 4일 근무하고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그는 첫날부터 갑즉 항의가 어마어마했고 사고를 계속 쳤어요. 저런 사람은 고쳐지지도 않고 고쳐질 사람이면 아예 저런 짓도 하지 않아요. 기본 상식선의 사고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상식 바뀌면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흘 동안 사고를 수습해야 했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함부로 흡연하고 남들은 다 바쁜데 혼자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남들 다 일해도 본인은 놀면서 눈치 없이 굴었어요. 그 사이 제가 짐을 나르게 되자 그가 웬일로 같이 나르겠다고 했는데 그 동작은 거북이처럼 느렸어요. 5분에 한 번씩 손수건을 꺼내 5분 동안 땀을 닦았어요. 음료수를 사주니까 10분 동안 쉬엄쉬엄 마셔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런 그가 저를 노동부에 신고한 거예요. 자기 본업은 청소인데 제가 부당하게 짐을 나르는 일을 시켰다는 거죠. 밤에 술 먹고 전화로 욕까지 했어요. 평생 갑즉 똥구녕이나 핥고 살아. 넌 나이도 어린 게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무능한 새끼야? 내가 너 신고했어, 한심한 새끼. 나흘 동안 일한 내 돈이나 내일 당장 넣어? 무조건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의 표현대로 저는 갑에게 아부하지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가 뭘 얼마나 한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횡설수설하는 거지요. 그는 증거를 녹취하려고 다시 전화했어요.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며 저에게 네가 나 그 일 시켰잖아, 내가 시킨 거지, 그렇지? 라며 대답을 강요했어요. 저런 못된 인간을 수없이 봤어요. 저렇게 일하고 합의금 받아 생활하고 다시 누구 하나 코에 끼우려고 기웃대는 인간이에요. 그의 계약서상의 업무는 미화인데 짐을 나르는 건 지정 업무 외 지시래요. 근무 중 벌어진 일이라 녹음이 없어요. 노동청은 근로자 편이라 좋게 합의금을 주라고 하고 있어 분통이 터져요. 아침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합의금 40만 원과 나흘 동안 일한 급여를 요구했는데 세금 떼지 않는 방법까지 첨부했어요. 선심 쓰듯 돈 입금해주면 신고를 취소해주겠대요. 짐 나르는 걸 제가 재지 못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자를 제가 명예훼손과 비방으로 신고하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랬다가 오히려 제가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요. 그는 말투가 어눌하고 느릿느릿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고 욕설과 악담이 난무해요. 딸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요? 성실한 직원은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걸 못 받는데
일이 엉망이고 지시도 무시하는 직원은 꼭 실업급여를 요구하더라고요. 만약 요구가 거부되면 술 먹고 전화해서 욕하는 건 기본이고 남편, 부인, 자녀까지 합세해서 공격해요. 돈이라는 목적 하나로 저를 괴롭히니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별의별 욕을 다 들어봤어요. 왜 고소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직원들은 법의 맹점을 알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출근해서 일을 안 해도 괜찮고 저렇게 욕해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로자를 무조건 약자로 보는 노동청의 잣대가 못된 짓을 일삼는 악질 직원을 양산해요. 저는 돈 주고 끝내고 싶어도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기가 싫어져요. 노무사에게 문의해봤더니 합의 보는 게 서로 쉽다고 하네요. 피해는 제가 봐요. 당하는 저만 호구고 봉이네요. 관리소 직원 중에도 이런 역갑질하는 직원이 있어요. 아주 드문데 저는 과장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직원은 전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질 나쁜 직원이라고 했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잘려놓고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어서 힘들게 한대요. 저는 다행히 이런 직원을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갑질과 역갑질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체제나 제도가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살게 만들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현 우리나라 제도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